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화를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송성용의 직화구이. 오늘은 신용선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용선 원장님 병원 소개를 좀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접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용선이라고 합니다. 진접이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진접 정신건강의학과 뭐냐는데 진접은 지역 이름이고요. 남양주시에 있는 진접읍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진접은 참고로 전국에서 가장 큰 읍입니다. 전국에서 대읍이라고 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진접에서 정신과를 평정하고 계신 우리 신용선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례대로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제 6개월 차입니다. 낯선 회사 생활과 업무에 적응하고 일을 배우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 자꾸 일에 치이고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낙천적인 편이기도 하고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외향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표출하는 게 힘들고 이전보다 감정 표현이 줄고 무표정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회성과 자존감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업무 실수가 늘고 그러면서 더 위축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화도 내게 되면서 더 엄격해집니다. 최근에 MBTI를 새로 해봤는데요. 이전에는 항상 외향적 성격인 E가 나왔는데 지금은 I로 바뀌었더라고요.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MBTI가 검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고민이고 이전에 밝고 자신감 있던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립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이런 저희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MBTI 선생님 해보셨어요?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저도 좀 바뀌더라고요. MBTI가 희한하게도. 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MBTI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두 개씩 해서 네 개의 조합이니까 16가지 성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그 16개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거고 그 나눔의 기준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떨 때는 이걸 것 같고 특히 제일 헷갈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I, E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향적이야. 집에서 말도 없어. 근데 밖에 막 떠들고 또 반대로 밖에서는 조용한데 집에서는 막 말이 많아지고 네네. 이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 내가 이런 자기 아니었는데 이렇게 위축이 됐을까. 그러니까 자신 성격이 바뀌었다니까 불안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지셨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MBTI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개 카테고리가 전부 다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이제 세 사람이서 쟤는 나랑 스타일이 달라 했는데 MBTI 결과는 똑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MBTI 결과 갖고 어떤 그룹핑을 짓기가 좀 어려운 때가 가끔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MBTI가 저희 사실 MBTI가 정확한 의학적인 자료로서 저희 정신과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MBTI가 정신의학에서는 그렇게 사실 많이 인정받긴 좀 어려운 검사입니다. 이게 왜냐면 신뢰도나 타당도가 다른 어떤 좋은 검사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조금 재미삼아 좀 보는 게 어떨까. 너무 이걸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이걸 딱 믿고 나는 이거야 알고 자신을 규정 짓는 게 오히려 더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거구나. 일례로 제 딸도 자꾸 E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I인데 얘는 앞에 가서 막 이렇게 까붙지 않아요. 근데 앞에 가서 자기는 친구들끼리 되게 활발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있을 때만 활발해요. 제가 볼 때는. 어디 낯선 사람 낯가림 심하고요. 집에서도 좀 조용할 때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헷갈리죠. 나는 E인데 제가 볼 때는 I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누가 보냐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이 보냐 남들이 보냐에 따라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신의 구체적인 검사나 성격을 알고 싶으면 좀 더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해서 자신의 성격을 좀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또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뭐 선생님 따님의 예를 들어서 예. 따님의 따님의 친구들은 다 E로 판단했는데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E가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제가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전 딸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견 보는 사람이 이로 보이는 거죠. 약간 가면처럼. 그렇지만 딱 제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황과 우리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집에서 바뀌고 학교에서 바뀌고 뭐 직장에서 바뀌고 이건 성격이 아닌 거죠. 그건 무드겠죠. 아무것도 뭐 어떤 대인관계, 또 친밀감 이런 거겠지 성격은 아니거든요. 성격은 보편적으로 항상 고정돼 있는 것들. 일생을 통해서 네네. 큰 사고 없으면 사실 그대로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자꾸 바뀐다? 그거는 성격이 아니죠,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정신과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진 배우자에 대한 하소연을 하거나 뭐 그렇죠. 같이 이제 예. 동료들이나 하소연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성격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안 바뀝니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런 MBTI는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면 조금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사람을 표현하고 정확한 사람을 어떤 평가하는 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신과에서는 그럼 정신과에서는 정말로 이 사람의 성격을 딱 규정 짓거나 신뢰도 타당도가 높은 그런 검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MBTI로 이제 좀 시들해졌다, 재미없다 이러신 분들은 네. MMPI라고 있습니다. 좀 둘 다 헷갈리죠? M으로 시작하네요. M으로 하죠? 네 글자 네. 똑같죠? MBTI, MMPI.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앞에 미네소타입니다. 미국의 주죠. 네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인데 이게 전국의 정신과나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신과의원에서도 다 이 검사를 가장 성격 검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최근에 2 버전이 나왔는데요. 2 네. 버전을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해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검사고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기관을 통해서, 즉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MMPI 혹시 되나요?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되는 거죠.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저희 병원도 물론 하고 있고요. 네네네. 하세요? MMPI? 저는 사실 MMPI 검사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 한 500문항이 넘고, 저희들이 MMPI 해설집만으로도 이제 책이 한 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설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검사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환자분들께 오시는 모든 분께 해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아니, 모든 분들 할 필요 없죠. 원하시는 분, 또 원하시는 진단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네. 하겠지만, 모든 건 아니겠고요. 그래요. 이 검사의 특징은 되게 566문항으로 돼 있어서 예, 아니요만 돼 있어요. 객관식으로. 네. 뭐 1, 2, 3, 4 없습니다. 예, 아니요. 그래서 566이니까 이거 500문항수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맘먹고 하려도 2시간 이상 걸려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네. 생각보다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또 질문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게 되고요. 이런 걸 할 때 어떨 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를 갔을 때 군대 신체 검사 하시죠? 군대 신고. 그 다음에 어디 신입사원 들어갈 때 또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또 교통사고나 어떤 부상을 당해서 그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신감정하기 위해서 하는 데인데 약간 재밌는 것은 그때마다 아까 신뢰도 타당도가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은 잘 보이고 싶겠죠? 그러면은 약간 페이킹 굿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좋게 나옵니다. 네네. 의사가 보면 딱 알아요. 이건 그치. 약간 좋은 쪽으로 평가를 했구나, 스스로. 약간 우리가 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 딱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페이킹 배드를 좀 원하는 분이 있어. 네. 또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 아까 교통사고라든가, 또 군대. 네. 약간 군대를 좀 빼고 싶을 때. 빼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딱 나옵니다. 나쁘게 평가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있습니까? 많죠. 근데 페이킹 굿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다. 예스. 네. 한 번도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잘 보이는, 난 이 회사에 꼭 붙어야 돼. S전자 꼭 붙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게만 표시해. 나는 정직하다. 빨간불 잘 지킨다. 근데 그러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죠. 요렇게 좀 구별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신뢰도 상품 아까 10가지 또 그래프 여기 축이 있는데 아시죠? 10가지. 뭐 우울증, 또 의심, 사회적 소외감, 어떤 반항적, 어떤 신체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거라서 이분은 뭐 성격에 대해서 너무 지금 위축이 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성격은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격을 토양이라고 보면 토양이 있는 거고 그 위에 풀들이 자라겠죠. 성격이. 풀은 뭐 좀 울창하다가 또 낙엽이 질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고 성격이 토양이 좋아야지 또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증이나 뭐 강박증이든 여러 정신증 이런 것들이 좀 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사실 기반이 바뀐 게 아니라 풀이 좀 자랐다가 좀 약간 좀 약간 무드가 좀 바뀌고 적응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적응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다시 또 울창해질 수 있겠죠. 토양만 좋으면. 그러니까 실망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외향적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대인관계 스트레스 또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지금 조금 위축돼서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대인관계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지만 절대 아까 전에 토양이 바뀐 건 아니니까 다시 풀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제 처음 신입사원 딱 들어가면 이제 좀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잘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조금 더 회사에 적응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한두 명, 다 친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잘 포섭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조금 더 이런 아까처럼 좀 구름이 거쳐서 다시 원래 성격대로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사례자가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성격이 바뀌고 내가 뭔가 안 좋아지는 것이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이분이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회사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뭐 적응장애나 아니면 그렇죠. 뭐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착시 현상이죠. 이런 것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지 당신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좋은 우리 시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토양이 있으시면 그 토양에 볕들 날이 올 테니까 그렇죠. 좋은 성격 가시지 않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낙천적이고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성격이라고 봐요. 그럼요.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 자체도. 선생님 성격이 어떠세요? 저요? 네. 가족이 좀 힘들어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사례 주신 분께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토양을 갖고 계시니까 잘 키워내실 수 있을 테니까 토양만 좋으면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다시 풀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